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 수수료를 최대 36%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른바 발품비로 불리는 수고비와 함께 집값 구간에 따른 고정요율 도입의 타당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 고문인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 또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중개 수수료 문제 상당히 소비자나 중개사나 이해관계가 워낙 큰 이슈여서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이게 집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네. 김 소장님, 네. 2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이제 연휴 지났는데 네. 안정기미가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반응이 이제 이게 왠지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심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직 믿지도 않고 일단 관망을 해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제가 설 전에 모델하우스를 좀 다녀왔거든요.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다녀왔는데 아파트는 워낙 규제가 많으니까 오피스텔 분위기는 어떤가 싶어서 방문했더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설 전인데도 의외에 제 생각보다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돈 벌고 싶은 마음, 투자 심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떠세요? 시장 동향이 뭐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좀 뭐 기대감이 좀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이제 뭐 우선 이제 공급 대책으로다가 이제 좀 바꿨다는 점에서는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 공급이 이제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불확실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어떤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가 뭐 꺾였다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있고 또 의심도 있고 뭐 기다려 보겠다. 아직 시장의 방향을 점치기가 어렵군요. 여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집값 부동산 중개 이제 수수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보는 계약을 하면 이제 중개 보수를 내야 되는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과거에는 뭐 6억 초과되면 이제 고가 주택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9억까지 갔고 이제 9억도 서울 중위 가격을 보면 사실 9억 가지고 서울에 마음에 드는 뭐 20평대 아파트 사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9억 넘어가면 0.9% 협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20억이라고 봐도 매매가 20억이면 양쪽에 다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0.9%를 하면 10억이면 900만 원, 20억이면 1,800만 원인데 양쪽에 다 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나는 집 한 번 보고 부동산 찾아가서 집 한 번 보고 그냥 계약서 한 번 썼는데 1,800만 원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만이 이게 구간별로도 다 불만인데요. 또 이게 구간이 낮은 분들도 불만이 뭐 5천만 원 미만은 사실 몇십만 원 안 되거든요. 뭐 30만 원, 40만 원인데 그분들은 또 그 돈도 아깝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까워. 계약서 한 번 쓰고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느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런 뉴스를 나오면 또 댓글도 유심히 보거든요. 댓글에 한 95%가 다 비싸다. 더 내려야 된다. 이게 뭐 공고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 수요자들의 불만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수요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많이 비싸다, 내려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어떤 거든지 중개 보수 이해도 내리는 거, 부담이 없는 거 이거를 뭐 선호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중개업계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실은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당한 대가가. 그렇게 볼 때에 사실 한 건의 어떤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단순하게 어떤 물건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소개하고 이러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그 이행에 관한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안전한 거래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어떤 뭐 일시적인 이런 주택 가격 상승 이런 거에 의해서 그때마다 무조건 그 중개 보수를 하향시키려고만 이렇게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거는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현재의 중개 수수료가 정해진 게 뭐 한 5, 6년 됐죠. 그렇죠. 이제 그때도 이제 뭐냐면 좀 2015년도에 15년에, 역시 뭐 비슷한 이제 상황이 야기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중개 보수를 인하했고 특히 그때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토막을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튼 중개사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겠지만 아까 댓글에 95%가 부담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랄까 또 한 번 거래로 정말 이렇게 되는 게 문제냐. 근데 이걸 정부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데요. 이게 이제 자기가 수요자 입장일 때는 굉장히 아깝다가 또 중개사 입장이 되면 야 이게 이렇게 이 돈밖에 못 받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한 경우도 쉽지는 않은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뭐 서비스가 추가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량적인 기준이 있고 정성적인 기준이 있는데 정성적인 서비스는 이게 좀 모호하잖아. 이걸 금액으로 측정한 것 자체가 아니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집 보여준 돈을 왜 내가 계약서 쓰는데 내가 내야 되느냐는 불만이고 중개사들은 물론 그렇겠죠. 내가 20번 고생해가지고 집을 20번 보여줘서 한 번이 계약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반응인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간에 워낙 주택 가격이 또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이게 뭐 10억 원짜리 하나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을 느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이게 서비스가 결국에는 이게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개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만족의 문제잖아요. 이게 질의 만족? 이 정도 서비스 가지고 내가 이 돈을 지불하기에는 아깝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절충점을 마련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단순히 요율 이렇게 뭐 낮추고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쉽게 양쪽 다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권고한 안이 있잖아요. 그 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이제 뭐 여론 수령을 하겠죠.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권익위원회 그 제시한 아이디어의 그 원칙은 뭡니까 이게? 권익위에서는 이제 가장 큰 골자는 역시 이제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좀 개선하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이제 이게 개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개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개업계의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안이 이제 돼야 될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까지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중개 의뢰인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 요율이 이제 상한 요율로 돼 있고 또 협의 뭐 이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분쟁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이제 특히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이제 갱신이 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이제 해지 통보를 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중개 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등등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해결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이제 권고안을 냈습니다. 예, 집값 구간별로 요율이 다르던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원래 이제 매매 임대차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가액에 따라서 구간별로 이제 중개 보수 요율을 이렇게 이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근데 사실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보게 되면은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0.9%, 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것도 법령에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다른 외국과 비교할 때 정해 놓은 거거든요. 주택 중개 보수를 낮게 책정해 놓은 건데 이거를 다시 또 조례에 의해서
거래 가액별로다가 쪼개가지고 예. 다시 또 낮춰놨어요. 이게 어떤 경우는 뭐 막 0.4까지도 내려가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법령에서 이렇게 상한을 규정해 놓은 거를 아무리 주택 이와 같은 그 거래를 위한 중개보수 부담을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 조례에서 심하게 낮춰놓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또 네.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낮게 책정했다는 게 매매의 경우에는 0.9% 최고, 임차는 0.8%죠. 그렇습니다. 이제 매매의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고가 구간의 네. 경우에는 네. 우리가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네네. 소비자들은 이 수준을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교수님께 이게 낮다고 지금 판단하시는데. 이제 법령에서 어쨌든 예. 상한을 이렇게 낮게 정해 놓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매매의 고가 구간의 경우에만 비로소 법령에 있는 상한 요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그 이하의 구간에서는 예, 예. 훨씬 더 낮춰놨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9억 원 그렇죠. 미만 주택에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예, 예. 중개 수수료율이 더 낮아졌다. 이 그렇습니다. 부분 지적을 예. 하시는 거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싼 집 소유자만 뭐 혜택을 보는 거냐 이런 좀 불만 소리도 있고 한데. 이번 권익위 개선 방안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인 상황인데요. 뭐 제가 중개사분들 노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속내망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법령에서는 0.9%, 임대차 0.8%라고 하지만 그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낮췄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권익위에서 개선 방안 나오기 전에 구간을 보면 좀 전에도 이제 지금 또 표에서 나오고 있지만 5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미만은 0.6%, 예. 5천에서 2억 사이는 0.5, 0.4, 0.5, 0.9%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나온 권익위 안을 보면 예. 6억 원 미만은 0.5%로 뭐 약간 낮춰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뭐 그렇게 낮아졌다라고 이게 뭐 체감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오히려 6억에서 9억 사이의 구간을 보면 0.7%로 책정을 했고요. 9억에서 12억 원 사이는 0.7%고요. 6억에서 9억 사이는 0.6%로 했는데 이마저도 일반 수요자들은 좀 불만이 지금 또 계약하면 0.9% 협의라고 하지만 9억 초간에 0.9% 협의지만 협의에 따라서 0.4%도 낼 수도 있고 뭐 0.3%도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0.7%로 이게 못 박아 버리게 되면 오히려 중개사 분들한테 오히려 더 큰 혜택을 주지 않나라는 협의의 소리가 여지 굉장히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실제로 보면 이제 현장에서 0.7%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요즘 0.7%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0.7%로 못을 박아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소비자들의 이게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개사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공익위 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볼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30억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요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 네. 예. 여러 가지 뭐 30억은 사실 뭐 우리하고 좀 같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지만 6억에서 9억 사이만 보더라도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순화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단순화. 또 구간이 너무 많아서 이게 표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표를 봐서 몇 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권익위안은 오히려 더 누진 구간을 복잡해졌죠. 늘린 거죠. 그렇죠. 너무 그죠?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몇 프로인지 알 수도 없고요. 일반인들은 이게 계산할 때 표를 보고 이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안고 있고 결코 만족스러운 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6억에서 9억이 권익위안대로라면 0.6%고 현재는 0.5%니까 0.5%죠. 더 올라가네요. 그렇죠. 중개 수수료가. 이제 그 구간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권익위 안이 이제 사실은 1안, 2안, 3안, 4안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은 선호도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2안입니다. 2안. 근데 그 2안에 따르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개 보수가 예.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9억 이상의 경우에 뭐 이제 0.9%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0.9%는 이제 현실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로 따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면 이 경우에도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익위 안을 보면은 종합소득세에서 따지는 누진공제 같은 걸 여기에다 적용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누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소장님이 얘기한 금액에서 또 이제 150만 원을 뭐 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따지고 보면 이제 일부 아까 그 구간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게 사실은 중개보수가 낮아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제 뭐 30억 뭐 이런 주택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 30억 주택 이게 과거에도 중개 보수 체계가 이제 9단계로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계를 조정을 한 거야 더. 지금 현재 축소한 단계가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도 사실 보면은 단계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여기에 또 한도액에다가 공제까지 있고 뭐 정말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보게 되면 원래 거래가액이 많아지게 되면 세율이 누진해서 높아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권익위의 개선안 일환을 보게 되면 이게 영누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되면 0.1%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과연 이렇게 타당한 아닌가 예. 뭐 이런 건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그 권익위 개선안 중에서 실제 소개는 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른바 발품비,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조금 거래도 안 했는데 내가 돈을 줘야 되나 이런 불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진즉에 이런 안은 사실은 나왔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개 보수라는 건 아무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도 거래가 안 되게 되면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성공 보수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중개라는 것도 법적으로 보면 위임 계약이거든요. 그럼 일종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사무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변호사에게 우리가 소송 업무를 맡기면 일단 보수를 지불하고 승소했을 때 오히려 성공 보수까지 지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 뭐냐면 중개사가 한 건 중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비 들게 되죠. 또 이제 요즘은 표시 광고도 굉장히 자세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라도 조금 있게 되면 여기에서 무거운 책임까지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정말 열심히 중개해서 가격까지 다 절충해서 계약서 쓰기 일보 직전에 중개 의뢰인이 배신을 하는 소위 말해서 이런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개사분들이 뭐 양쪽 시간 조율해서 여러 집 보여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계약이 되지 않았어도 뭔가 비용을 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렇다면 또 이 비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숙제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 방향성은 맞거든요. 이게 서비스에 대한 페이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나라는 서비스에 대한 이게 페이 개념이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레스토랑 가서도 이렇게 팁을 내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지금 이걸 갑자기 도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이 있고 일반 중개 계약이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 계약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전속으로 맡기지 않고 여러 중개업소를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니 내가 집 한번 봤다고 돈을 내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내가 집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안 팔겠다 그래. 네. 그러면 나는 집은 봤는데 서비스료를 냈는데 계약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니 그러면 자동차 사러 갈 때 자동차 볼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느냐? 왜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만 보는데 돈을 내야 되느냐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중개사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보여줄 때마다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매물이 아닌 집을 이렇게 여러 번 보여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실제로 제 생각이 아니라 댓글에서 제가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없는 매물을 고의로 이렇게 보여주고 돈 달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방향성은 맞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좀 제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우려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에 의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예. 지침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정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라는 것도 이제 단순한 소개 알선부터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크게 우려해서 걱정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행되면 다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요? 지금도 저는 불만이 이제 협의 있잖아요. 0.9% 협의가 말이 협의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중개사가 유리한 조건에서 목소리 크게 되면 0.9%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시장 수요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매물이 진짜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매물 하나 있는데 낼 때는 나 수수료 안 줄 테니까 중개보수 안 줄 테니까 나한테 받지 말고 저쪽에서 받아라고 또 큰 소리 치는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라는 자체가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 또 아무리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지만 다툼의 소지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예. 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가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기준을 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이 있습니다. 가격 우리가 이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미국은 이제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자율 그러니까 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요율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6% 정도 이렇게 요율이 형성이 6%요? 됩니다. 집값의 그렇습니다. 6%요?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요율을 법령에서 이제 정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도 역시 뭐냐면 보통 그 고가 우리 구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 경우에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도 예전에는 이제 7%에서 조금 이제 6% 수준까지 떨어지긴 한 건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정말 중개 보수를 애국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낮은 수준에 반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율도 좀 다르지 물론 이제 않을까요? 주택 거래 관행 같은 것이 예, 이제 예. 미국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업무 범위가 넓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중개보수와 상관관계에서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들은 가성비가 정말 높은 이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소비자들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권익위 안에서도 예. 애국가의 중개보수에 관한 것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자료를 보더라도요. 뭐냐면 거기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을 예시해놨는데 다 모두가 뭐냐면 우리 반 이상 높습니다. 우리 2배 이상이죠. 전부 다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예. 수준입니다. 이게 주요국들하고 단순히 중개 보수 그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월등히 낮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뭐 될까요? 예. 월등히 비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른데 이게 서비스도 다른 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현장에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 예. 단지만 커버를 하지만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단순한 뭐 이게 컨설팅뿐만 아니라 컨설팅, 세무, 법리 모든 토탈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세무사 영역, 법무사 영역, 변호사 영역, 중개사 영역까지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중개사분들이 고생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충분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자들이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는 어떤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중개사분들이 우리는 억울해, 적게 받는다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거 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환경, 작은 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선진화된 서비스, 규모의 경제 이렇게 좀 중개사분들도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결국에는 서비스 만족을 해줘야만 이게 오히려 좀 더 변호사들도 그렇잖아요. 높은 페이를 내더라도 그 정도 불만이 없는 게 저는 우리 중개사분들도
물론 고생은 하지만 좀 더 그런 서비스 개선,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저는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단순히 요율을 좀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다 좀 넓은 서비스, 광범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서비스 수수료율, 명목적인 수수료를 비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부대로 법률 서비스나 세무 서비스 또는 계약의 어떤 책임 문제 여러 가지들이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서비스에 무슨 법무, 세무 뭐 이런 네.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래하면서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계약 이후에도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업무 처리를 사실 다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이 번거로운 업무도 의무적으로 그냥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서비스 제공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렇게 소비자들도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보수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중개보수 외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 그 이야기한 요율 속에는 별도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서비스하는 건 또 별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여기에 다 해갖고 나눠주는 양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저희 그런 실시간 시청자 댓글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이런 부분은 물론입니다.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확인 설명에 잘못된 거 있다. 예를 들면 향이 남향인데 뭐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든가 뭐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 또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 보장 한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가 손해가 발생해서 공인중개사가 평균적으로 지는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보면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한도를 높이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데 대한 불만은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거래가액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물론 뭐 손해배상 책임도 있지만 여전히 불만이거든요. 4천만 원, 몇 천만 원. 나는 뭐 5억, 10억짜리 집을 사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약하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세무 서비스도 그렇거든요. 중개사분이 양도세 몇 프로 나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양도세가 전혀 다르게 나왔을 때 이거 책임을 묻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가격 대비 가격 요율로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중개사들이 점점 가격을 더 올리는 어떤 이런 부작용 그러면 수수료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아주 일부 뭐 몰지각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전체 중개사분들이 그렇게까지 한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너무 좀 비약인 부분이 있는데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개사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개보수 부담이 늘어난 문제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서비스 문제, 책임 문제에 만족 못하는 그 소비자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 분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국토교통부가 7월까지 마련한다면 어떻게 마련한다는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이제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나름대로의 또 객관적인 이런 자료를 같이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이미 발주한 상태에 있고요.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권익위원회가 지금 권고안을 제시했잖아요. 좀 낮추는 쪽인데 공인중개사협회 강력하게 반발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냐면 소비자 입장만 고려하고 우리가 중개보수라는 건 업계 입장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업계에서 요구하는 거 예를 들면은 임대차 중개를 할 때의 월 차임 곱하기 이제 100으로 해서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과거의 기준금리가 5.25% 시대의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게 10배도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도 업계에서는 여기에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200이라도 곱해야지 거래가액을 이렇게 해서 산정해 주길 원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외면하고 있고 이번 권고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소장님 이제 국토부 최종 개선안이 나올 텐데 네. 앞서 이제 뭐 서비스 개선에 대한 부분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고 어떤 내용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는 공관이 나와도 또 양쪽에 다 만족을 못할 것 같아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쉽게 풀어야 될 숙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고객을 만족해야 되고요. 저는 좀 더 전문화되고 좀 규격화된 서비스가 제공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 가보면 사실 너무 이게 작은 열악한 작은 업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사실은 과다 경쟁이거든요. 너무 과다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사협회에서도 뭐 불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